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다리 때문에 고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소녀시대 유나도 오다리를 교정하고 다리가 엄청 예뻐졌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다리 교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연예인들도 실천하는 특급 교정 운동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교정법을 통해 매끈한 11자 다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다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다리, 의학적으로는 내반슬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다리 모양이 O자 모양으로 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다리 모양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몸 전체의 균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다리는 다리 정렬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무릎, 고관절, 심지어 발목까지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다리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관절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다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다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선천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뼈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면서 오다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습관, 또는 발을 좁게 모아 걷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들이 모두 오다리를 악화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다리의 정렬에 문제를 일으키고 오다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녀 84명을 대상으로 3차원 보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의 무릎이 남성보다 30% 이상 더 많은 하중을 무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여성들은 골반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좁게 모아 걷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오다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발을 좁게 모아 걷는 동안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과도한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보행 습관이 반복되면 무릎과 다리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다리를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단순한 다리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이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하중을 받으면서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과 발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전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체형 불균형으로 인해 허리 통증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다리를 교정하는 것은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체형 균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교정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교정 운동을 통해 잘못된 다리의 정렬을 바로잡고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다리의 균형을 회복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11자 다리로 교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하나 더 강조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다리 교정의 첫 걸음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나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행동을 버리고 올바른 자세로 앉고 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걸을 때는 발을 지나치게 모으지 않고 골반 너비 11자 다리로 정렬해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의 변화가 오다리 교정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예인들도 실시하는 오다리 교정을 위한 핵심 운동 방법 바로 공개합니다. 꾹꾹! 꾹꾹! 지금부터 오다리 교정 운동법 3단계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도구 두 가지를 활용해 볼게요. 하나는 볼, 그리고 하나는 루프 밴드입니다. 볼은 허벅지 사이에 껴서 조여주시고, 루프 밴드는 발 바깥쪽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앞꿈치 쪽에 걸어서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골반 너비, 텐션이 있는 상태로 벌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척추는 수직선상에 있을 수 있게, 그리고 고관절, 바지 앞주름이 많이 접혀있지 않도록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발목, 무릎, 골반, 어깨, 귀 일직선 정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은 차렷하셔도 되고, 이때 주먹을 주시면 더 좋아요. 허리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 사이 볼을 조여주고, 발 바깥쪽에 있는 루프 밴드를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낸 상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올라왔을 때 역시도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뒤꿈치를 들었을 때 허벅지 안쪽 조이고 발 바깥쪽을 밀어내는 힘 잊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올 때 역시도 천천히 한번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려올 때 끝까지 엉덩이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척추를 정렬시키고 하지도 정렬한 상태에서 볼과 루프밴드의 저항을 이겨내며 뒤꿈치를 들고 내리는 발목 움직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볼과 루프밴드를 걸어놓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껴 넣으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 힙힌지 포지션입니다. 의자에 앉는 듯한 어떤 자세이죠. 무릎 사이 벌어지지 않게 11자 정렬을 유지하고 발 바깥쪽에 걸려있는 루프밴드를 밀어내며, 그리고 다리 사이 볼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자세 역시도 바지 앞주름 주름이 생겨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지 않게 엉덩이에 힘을 주고 볼 조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 의자에 앉듯이, 이때 무릎은 안으로 모아지지 않게, 그리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발 바깥쪽에 있는 루프밴드의 텐션이 11자 다리 정렬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텐션이 있으셔야 합니다. 루프밴드의 텐션도 생각하시면서 엉덩이 뒤로 밀어내고, 돌아온 동안 또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과도하게 꺾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의자가 있다면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에 의자 터치하고 돌아오는 움직임으로 실시하셔도 좋습니다. 3단계, 마지막 3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방금처럼 의자에 앉는 듯한 포즈에서 앞으로 걸어가 볼게요. 다리 사이 볼 빠지지 않게, 그리고 무릎 바깥쪽에 있는 밴드의 텐션이 느슨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폭을 작게 해서 앞으로 걸어가고, 가능하다면 옆으로도 걸어가셔도 됩니다. 옆으로, 또 뒤로도 걸을 수 있겠네요. 뒤로 하면서, 역시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소도구를 이용한 저항을 잘 이용하시고, 이때 무릎이 안으로 모아지지 않게 하지의 정렬을 11자로 맞춘 상태에서 움직임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여러 방향으로 걸으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으로 걷는 거. 앞으로. 이때 허리에 움직임이 있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다리 교정 운동 방법과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11자 다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과 운동으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체형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교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